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3,000명이 넘는 사업자분들 병원 마케팅을 도와드리고 또 성과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이상한 마케팅 아카데미 현승우 파트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네이버 블로그가 22년 만에 역대급 개편을 했죠.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뭐 인스타 릴스, 스레드 핫하죠. 근데 사실 숨은 알짜배기는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예전이랑 똑같이 글을 작성했는데 예전에 비해서 뭐 사람들의 반응도 미적지근하고 조회수도 안 나오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 공식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번 블로그 개편에서 뭐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식 모르시면 뒤처질 수 있으니까 좋아요 누르시거나 나에게 보내기 해두시고 또는 주위 사람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이버 블로그 개편 관련해서 네이버에서 낸 공식 입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문장부터 보시면 2025년 8월 기준으로 블로그에 쌓인 게시글이 무려 33억 건 이상이고 누적 블로그 수는 3,700만 개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수치만 보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인가 궁금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 다른 채널은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비교를 하려고 찾아봤어요. 여기 보시면 2025년 8월 기준으로 유튜브는 지금까지 이제 쌓인 누적 컨텐츠 수가 51억 건 정도 되고 인스타그램이 한 400억 건 이상 된다고 하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유튜브랑 인스타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했을 때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라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5천만 국민 중에 한 3,700만 명이 이미 블로그를 개설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 공식 입장을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디스커버, 릴레이션, 커뮤니티.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바뀌었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로고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원래 블로그는 내 이웃 글들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내 이웃이 반응한 글이라고 해서 내 이웃의 이웃 글까지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 소통, 커뮤니티인데 보시면 이제 공감 이모티콘을 기존에는 그냥 좋아요 하나만 있었으면 이걸 이제 6종으로 바꾸었다는 거. 좋아요도 그렇고 소통도 그렇고 공유도 그렇고 인스타그램이랑 좀 비슷해지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기사 제목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인스타 틱톡처럼 변한 네이버 블로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의 이번 그 개편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소통, 커뮤니티 기능이 지금까지 인스타에서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스타가 보통 관계를 맺고 팔로워들이랑 소통하는 그런 채널인데 네이버가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글을 보는 사람들이랑 사용자들이랑 소통하고 글을 더 공유하게끔 하고 이런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블로그 개편과 관련한 실제 이제 사용자의 평도 있는데 알고리즘 추천 없이 글과 이웃만 있는 조용한 마을 같았던 블로그의 장점이 사라지고 점점 인스타그램처럼 되고 있다라고 이제 실제 사용자분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조용한 마을 같았던 블로그를 네이버 입장에서는 점점 더 활발하고 좀 트렌디한 인스타처럼 바꾸고 싶겠죠. 그리고 10년 넘게 운영하신 분도 안 그래도 광고성 게시물이 많은데 추천까지 해주니 불편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은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원하는 게 사용자들이 우리 블로그에 들어와서 계속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고, 사용자들이 이 글을 보고 되게 좋은 글이다 라고 해서 또 다른 글을 보고 공유를 한다거나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뭐 이런 반응을 하는 글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본질은 변한 게 없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서 뭐 좋아요나 공유나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이 훨씬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좀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같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지금부터는 대부분 요즘 사람들이 네이버 블로그 전부 모바일로 보기 때문에 모바일 화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이콘만 보셔도 로고가 달라졌죠?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이제 이웃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글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내 이웃이 반응한 글이라고 해서 내가 실제 이웃이 아니더라도 내 이웃들이 좋아하고 이웃들이 반응하는 글까지 블로그 홈 탭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변화고, 그리고 보시면 예전에는 없던 핫토픽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핫토픽이라고 해서 이렇게 글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글이 핫토픽에 뜨는 걸까라고 궁금해서 몇 가지 글을 봤는데 공통점은 이번에 블로그 개편한 내용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반응도가 굉장히 높아요. 원래는 좋아요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6가지 표정을 보여주고 있죠. 표정이 뭐 이쁜 것 같진 않은데, 그 다음에 공유도, 이 공유 버튼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보시면 공유를 몇 개 했는지 공유 숫자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차이점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블로그 개편의 핵심은 결국 너희 이 글 보고 많이 반응하고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글을 작성을 해라. 그러면 내가 핫토픽에도 띄워주고 많은 사람한테 더 노출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왜 저희가 블로그 실제 사용자분이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는
예전에는 내가 보고 싶은 이웃의 글만 볼 수 있는 그런 조용한 마을이었으면 이제는 좀 왁자지껄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 블로그가 유튜브나 인스타의 알고리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이버가 기존에는 이웃 수를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인스타 생각하면 인스타 노출 알고리즘이 일단 팔로워한테 먼저 글을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반응이 좋으면 팔로워가 아닌 사람한테도 이제 확장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네이버가 비슷하게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이웃들의 글만 보여줬다면 내 이웃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확장시키겠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인스타 알고리즘이랑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제 블로그 운영하실 때는 이웃도 더 예전보다 많이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글을 쓸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요 를 많이 누를 건지 어떻게 하면 댓글을 더 많이 쓸 건지 어떻게 하면 또 공유를 많이 할 건지 좀 더 초점을 두시고 글을 작성하시면 검색 노출 로직에도 좋고 내 블로그를 힘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 마케팅 하시려는 분들은 글을 좀 어떻게 써야 전략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절대 일기장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블로그는 우리 잠재 고객이랑 내 사업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대표님들이 내 잠재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눈을 기르셔야 돼요. 잠재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그 눈을 기르기 위한 팁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반박 제거입니다. 반박 제거가 뭐냐면 내 사업, 내 제품, 내 서비스를 봤을 때 잠재 고객들이 들 수 있는 그런 의문점, 반박들이 있어요. 그걸 블로그 글에서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PD님이 필라테스 센터 알아보고 있다고 하면 어떤 궁금증이 드실 것 같아요? 값어치만큼 변화가 있을까? 값어치만큼 변화가 있을까? 이 선생님을 믿어도 될까? 선생님 믿어도 될까? 왜 이렇게 비싸지? 왜 이렇게 비싸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일반적인 모든 고객이 필라테스 센터를 알아볼 때 드는 의문이에요. 그럼 우리 블로그에서는 이 의문을 하나씩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가격이 다른 곳보다 비싸다면 왜 다른 곳보다 비싼지에 대한 그 이유가 담겨 있어야 되고요. 원장님의 어떤 그 실력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 센터에 다녔던 회원들의 후기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필라테스 센터를 알아보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을 해소할 수 있겠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잠재 고객이랑 우리 사업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반박 제거에 대한 내용이 블로그 글에 반드시 담겨야 됩니다. 반대로 블로그를 마케팅처럼 쓰지는 않지만 체험단이나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좀 알아두면 좋을 팁이 있을까요? 도입부를 가장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도입부에 글을 하나 쓸 때 80%의 힘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블로그 글에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정보다 이 글은 끝까지 봐야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안 되면 1초, 3초 만에 이탈을 해버립니다. 고깃집을 만약에 운영하고 계신다. 체험단을 맡기실 때도 도입부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도입부에 고기가 이렇게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는 그런 영상이 들어가면 좋을 거고요. 수학학원에서 체험단, 기자단 글을 쓴다고 하면 성적 향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입부를 글을 볼 사람이 가장 원하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야 사람들이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글을 끝까지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만 기억하시고 도입부만 잘 구성을 하셔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2배, 3배 체류 시간 늘어나고 노출도 더 잘 되실 겁니다. 이웃이 되게 중요하고 소통이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인스타도 마팔 이런 거 있고 스레드도 스알이 있듯이 블로그도 그렇게 서로 이웃 계속 걸고 그렇게 소통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좋아요나 댓글이나 공유 이런 거 서로 이렇게 품앗이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게 이렇게 하면 사실 블로그에서도 좋은 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되게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체류 시간 이 글을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보면서 머무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품앗이 작업에서는 사실 그냥 좋아요만 띡 누르고 나가거나 댓글만 이모티콘 하나 남기고 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품앗이를 하시기보다는 좀 더 이제 양질의 주제, 양질의 컨텐츠를 통해서 나한테 좀 더 의미 있는 이웃들을 모으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유할 만한 글을 쓰라고 하셨잖아요. 정보만 엄청 나열하면 그건 또 안 되나요?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라면 이 글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공유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방금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그냥 정보만 이렇게 길게 나열하면 일단 사람들이 보기 벅차죠. 요즘은 특히나 쇼폼 같이 짧은 영상에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도파민에 절여있기 때문에 글도 짧은 글들만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독성적인 측면도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희가 오늘은 최근 네이버 블로그가 어떤 식으로 개편했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저장해 두시고 두고 보셔도 좋고요.
좋고요. 아니면 주위에 블로그 하시는 분이 있으면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정보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뭐 3,000명이 넘는 분들의 블로그를 봐오면서 알게 된 진짜 실전 꿀팁이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저장해 두시고 아니면 주위에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블로그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이상한 마케팅이 유튜브에서 마케팅의 본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도 계속 앞으로 영상 주제로 다룰 내용이니까 구독하시고 계속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상한 마케팅 아카데미 현승우 파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